제 나이 또래 되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릴 때 보았던 신동우 화백이 그린 만화 소년 홍길동을 기억합니다. 고관 부호들의 양곡과 재물을 털어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준다는 소재가 지금 생각하면 비교적 단순한 데다가 실정법에 위반되는 범죄 행위에 틀림없지만 당시로서 그것을 나쁜 행위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신출귀몰하는 솜씨에 찬탄을 보내며 홍길동한테 매번 속절없이 당하는 벼슬아치와 포졸들의 모습을 보고 고소해하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극장이 없는 마을에 살았고 돈을 내고 영화를 볼 형편도 안 되던 어린 시절, 형의 손을 잡고 영등포역 부근을 지나다가 홍길동 만화 영화를 상영하는 간판이 걸려있는 극장 앞에서 부러운 마음에 간판에 그려진 그림을 한참 동안 넋놓고 바라보던 기억이 있습니다. 1986년에 발표된 박종현의 논문 실존 홍길동 연구에 따르면 홍길동은 본관이 남양으로 경성 절제사를 지낸 홍상직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홍상직은 정처인 남평 문씨로부터 귀동과 일동 두 아들을 얻은 뒤 관기 출신의 비첩 옥영향으로부터 셋째 아들 길동을 얻었다고 합니다. 홍상직은 1420년 10월 24일 경성 절제사에 제수되었는데 2년 뒤인 1422년 12월 1일 직분을 게을리하고 백성들을 핍박하였다는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의금부에 끌려온 홍상직은 제조 유정현에게 뇌물을 바치지 않은 것이 자신이 옥에 갇힌 실제 이유라고 항변했고, 홍상직을 문초한 의금부는 그의 죄상이 참형에 해당하지만 무고죄만 적용한다고 하면서 경상도 동래로 귀양을 보냈습니다. 홍상직에게 당초 문제로 삼았던 직분 태만 및 백성 핍박에 대한 혐의가 적용되지 않고 무고죄만 문제되었던 것으로 보면 홍상직의 항변이 사실일 수도 있겠다 싶지만 그 진위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예나 지금이나 분명한 것은 조직의 잘못된 관행 내지 상급자의 부당한 요구에 반기를 들고 시정을 요구하다가는 정을 맞기 십상이라는 것입니다. 사회는 그와 같은 사람들의 용기 있는 희생에 의하여 조금씩 발전하고 나아지는 것인데 적어도 그 희생을 감수한 사람들에게 돌아오는 반대급부는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따돌림을 당하고 결국 배척되고야 마는 것을 요즘도 심심치 않게 목격합니다. 창랑지수창의 가이탁 오영, 창랑지수탁의 가이탁 오조. 창랑의 물이 맑으면 갓끈을 빨고 창랑의 물이 흐리면 발을 닦을 뿐입니다. 그것이 고금을 통한 불변의 처세 요령입니다. 홍길동은 연산군 6년 10월 22일 관군에 체포됩니다. 홍길동에 대한 역사적 기록이 신동우 선생의 만화를 통하여 형성된 홍길동에 대한 이미지를 앗아가는 것 같아 못내 아쉬운 점이 없지 않지만 애당초 옳고 그른 판단이 보는 입장에 따라 다를 수 있는 것이고 더욱이 역사 자체가 쓰는 사람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어서 반드시 객관적인 것만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그나마 아쉬운 마음을 달래봅니다. 원숭이를 기르는 사람이 도토리를 원숭이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아침에는 3개, 저녁에는 4개씩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원숭이들이 모두 화를 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렇다면 아침에 4개, 저녁에 3개를 주겠다고 하자 원숭이들이 모두 기뻐했습니다. 장자 제물론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하루 동안에 받는 양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도 기뻐하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니 이는 인간들이 시비를 따지는 마음과 같다. 그러나 성인은 시비를 화합시키고 자연에 순응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장자의 가르침입니다. 비슷한 이야기가 열자 황제편에도 실려 있습니다. 그러나 곰곰 생각해보면 하루 동안에 받는 양이 같다고 하여 아침에 주는 양과 저녁에 주는 양을 달리하는 것이 반드시 같은 것이라거나 이에 대하여 화를 내는 것이 원숭이의 어리석음 때문이라고만은 할 수 없습니다. 의학적으로도 아침에는 가급적 충분한 양의 음식을 먹어 낮 동안의 활동에 대비하고 저녁에는 활동량이 거의 없는 것을 감안하여 가급적 섭취하는 음식물을 적게 하는 것이 건강 유지에 좋다는 것이고 보면 확실히 아침에 3개를 먹고 저녁에 4개를 먹는 것은 아침에 4개를 먹고 저녁에 3개를 먹는 것과 다른 것일 수 있습니다. 결국 7개의 음식을 3개와 4개씩 2개의 무더기로 나누어 놓고 그중 많은 것을 먼저 줄 것인가 적은 것을 먼저 줄 것인가 하는 순서의 문제인데 살다 보면 순서 그 자체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지금은 없어졌으리라고 믿고 싶습니다만 제가 법원에 있을 때 한 재판부가 식사를 하러 가건 산책을 하러 가건 이동을 하게 되면 부장과 우배석, 좌배석의 순서를 엄격히 지키곤 하였는데 행여 위 차례를 무시하는 사람이 있으면 무엇라고 드러내 말은 못하더라도 예의가 없거나 조직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취급받기 쉬웠습니다. 이와 같은 서열 문화는 부장과 배석 사이에서 뿐만 아니라 같은 기수의 판사들 사이에서도 엄존하여 공식적인 회의 시의 자리 배치나 부족한 관사를 배정받는 경우에도 성적을 위주로 한 서열에 따른 순서가 지켜지곤 하였습니다. 다소 인간성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고도 보이는 이와 같은 서열 중심의 경직된 문화는 최고법원이라는 대법원에서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대법관들이 이동하는 경우 그 순서를 보면 대법관 임관 서열을 알 수 있다는 이야기가 우스갯소리 마냥 공공연히 회자되곤 하였습니다. 전투, 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공상을 입은 군인 등은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을 받거나 국가유공자 등 이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급여금의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가 공상을 입은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군인 등이 전투, 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국가유공자법에 의한 보상금 등 보훈급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보상급여가 이루어진 경우 보상급여를 받은 군인 등이 다시 국가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 위와 같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일 역으로 군인 등이 먼저 국가배상 청구를 하고 어떤 이유에선가 그 배상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 위 보상을 받은 군인 등이 다시 국가유공자법에 기한 보상급여 청구를 하여오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국가배상을 받았다는 이유로
이 보상 청구가 기각될까요? 보상급여가 먼저 이루어진 경우 국가배상 청구를 할 수 없는 경우와 비교하여 적어도 어떤 방법으로건 보험급여의 수익 등이 있어서 국가배상을 받은 것이 반영되어야 하는 것은 아닐까요?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았다는 사정을 들어 보상금 등 보훈급여금의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에 관한 대법원 2017년 2월 3일 선고, 대법원 2014두 4만 12호 판결의 요지입니다.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공상을 입은 군인 등이 먼저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다음 구 국가유공자법이 정한 보상금 등 보훈급여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피고로서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았다는 사정을 들어 보상금 등 보훈급여금의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1.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가 명시적으로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국가배상법 등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구 국가유공자법은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자를 보상금 등 보훈급여금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2. 헌법 제29조 제2항 및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취지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위험한 직무를 집행하는 군인 등에 대한 피해 보상 제도를 운영하여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군인 등이 간편한 보상 절차에 의하여 자신의 과실 유무나 그 정도와 관계없이 무자력의 위험 부담이 없는 확실하고 통일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대신 피해 군인 등이 국가 등에 대하여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함으로써 군인 등의 동일한 피해에 대하여 국가 등의 보상과 배상이 모두 이루어짐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과다한 재정 지출과 피해 군인 등 사이의 불균형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구 국가유공자법 제12조가 정한 공상군경 등에 대한 보상금의 액수는 해당 군인 등의 과실을 묻지 아니하고 상위 등급별로 구분하여 정해지고 그 지급 수준도 가계조사 통계의 전국 가구 가계소비 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게 결정되며 이와 같이 정하여진 보상금은 매월 사망 시점까지 지급되는 반면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에서는 완치 후 장애가 있는 경우에도 그 장애로 인한 노동력 상실 정도에 따라 피해를 입은 당시의 월급액이나 월 실수입액 또는 평균 임금의 장래의 취업 가능 기간을 곱한 금액의 장애배상만을 받을 수 있고 해당 군인 등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과실의 정도에 따라 책임이 제한되므로 대부분의 경우 구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보상금 등 보훈급여금의 규모가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금을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입법 취지, 구 국가유공자법이 정한 보상과 국가배상법이 정한 손해배상의 목적과 산정 방식의 차이 등을 고려하면 구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가 구 국가유공자법 등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추가로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못한다는 것을 넘어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금을 받은 경우 일률적으로 구 국가유공자법상 보상금 등 보훈급여금의 지급을 금지하는 취지로까지 해석하기는 어렵다. 조삼모사라는 우화로 시비를 따지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시려던 장자가 이와 같은 경우 조삼모사와 조사모삼의 결과가 전혀 다르게 되는 것을 보고 의아해 하거나 멋쩍어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공상을 당하여 국가배상
또는 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군인 등이 가난하고 힘없는 백성들이므로 이를 돕는 것이 의로운 일이라는 생각을 가진 공무원이 있어 국가배상 청구 단계에서 그것이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보훈급여 지급 대상자라는 것을 눈감아 줌으로써 보훈급여뿐만 아니라 국가배상까지 받게 하여 주는 경우 훗날 위 공무원이 현대판 의협 홍길동으로 어린아이들이 보는 만화의 주인공으로 등장할지도 모릅니다.